안녕하십니까. 디지털 세상을 품격 있게 즐기는 기법, 디지털 브랜딩 전략법 특강을 진행할 더해봄 주식회사 기획이사 정용수 PD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디지털 세상의 이해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소개하면 저는 더해봄 주식회사의 기획이사로 근무하고 있고요. 꿈을 가꾸어 품격 있는 삶을 누리도록 돕는 디지털 브랜딩 전문가 드림 메신저 더해봄 정용수 PD의 조금 특별한 강의 저특강 메인 MC로 활동 중인 시니어 PD 정용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디지털의 이해와 두 번째 디지털 세상의 변화 그리고 세 번째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이라 함은 디지투스라는 말로부터 유래된 거고요. 이 디지투스는 손가락, 발가락을 의미하는 건데 우리 손가락, 발가락은 붙어 있나요? 떨어져 있나요? 하나씩 떨어져 있죠. 이와 같은 디지투스라는 어원으로부터 우리가 시작되는 말이 디지털이고요. 또 하나는 디지트, 숫자의 자릿수를 의미하는 디지트라는 말로부터 생긴 용어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신호의 구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 여러 자료를 유한한 자릿수의 숫자로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디지털을 좀 더 알아보면요. 디지털은 단속적, 즉 끊어져 있다. 0과 1로 나타내서 하나의 비트로 기록되고 저장되는 데이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끊어져 있다, 0, 연결되어 있다, 1, ON이죠. 또 꺼져 있다, O, OFF, 켜져 있다, 1, ON. 이와 같이 0과 1로 단속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디지털이라 한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실상에서 이용하는 것은 이 디지털 체온계와 디지털 체중계를 보면 숫자로 딱 55.7, 18 이렇게 딱 끊어져 있죠. 숫자로 나타나 있죠. 이것을 디지털이라 한다 그런 얘기죠. 이와는 반대로 아날로그에 대해서 알아보면 아날로그란 연속적이다. 신호 전체를 하나의 형태로 바라보는 아날로그다. 즉 연결되어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어원을 보면 아나로고스라는 말로부터 유래된 건데요. 아나는 무엇과 같은 합리적인 뜻이고요. 로고스는 논리적인 합리적인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반 지금까지 초침과 분침과 시침이 있는 이 시계를 보면 쭉 시간이 연결되어 있죠. 끊어져 있지 않죠. 이와 같은 것을 아날로그로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우리가 나누어 생각해 보면 디지털은 온라인 세상이고 아날로그는 오프라인 세상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 디지털은 끊어져 있으니까 숫자로 셀 수 있는 것이고 아날로그는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로 셀 수 없는 것. 또 우리가 구간으로 나눌 수 있는 것 디지털이고 구간으로 나눌 수 없는 것을 아날로그로 한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의미 있는 신호만 고르는 것을 디지털이라고 신호 전체를 고르는 것을 아날로그로 한다. 쉽게 말하면 컴퓨터 내부에 저장된 정보를 디지털이라 하고 현실에 존재한 정보를 우리가 아날로그로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디지털이란 온라인 세상이고 아날로그는 오프라인, 현실 세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시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또는 디지털 시대로 하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모든 데이터와 정보가 디지털로 되는 시대. 우리가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디지털 세상의 변화를 살펴보면 첫 번째 초연결. 클릭 하나로 모든 것이 다 연결되는 초연결의 시대이고요. 초기록. 모든 것이 기록되는 초기록 시대입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시대에 식당에 가거나 어딜 가면 무조건 자기가 기록하게 돼 있죠. 이 초기록 시대로 지금 실감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초지능. 우리가 지금까지는 암기를 잘하고 기억을 잘하면 머리가 영리하고 똑똑하다 그랬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빅데이터화 돼가지고 우리가 손가락 하나 검색하면 모든 지식을 검색할 수 있는 초지능의 시대가 됐고요. 또 하나는 초융합의 시대. 모든 것이 다 하나로 융합되는 그런 초융합의 시대로 우리가 디지털 세상은 4초 시대로 변화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구촌의 디지털의 통계를 살펴보면 2020년 1월의 통계를 보면요, 지구촌 인구는 약 77억 5천만 명인데 그 중에 우리 스마트폰, 모바일 폰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가 52억 명, 약 그러면 70%가 넘죠. 그리고 SNS 사용하는 인구는 약 38억 명, 그리고 인터넷 사용자는 45억 명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디지털을 사용하고 있는 지구촌의 인구는 약 75% 정도가 이 디지털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 2021년도의 트렌드 코리아에 보면 카우보이 히어로가 키워드였죠. 우리가 브이노믹스부터 휴먼 터치까지 이 10가지의 이 키워드를 한마디로 말하면 2021년은 언택트 시대이고 온라인 시대이고 비대면의 시대다,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일상생활의 변화를 살펴보면요, 우리의 여가 생활도 유튜브로 음악 감상과 노래 연습을 해서 우리가 만남이 할 수가 없고, 또 그 사회적 거리두기나 여러 가지로 유튜브나 음악 감상으로 노래 연습하는 디지털을 사용해서 여가 활동이 늘어났고요. 또 쇼핑도 이런 오프라인 쇼핑보다는 온라인 마켓을 이용해서 상품을 비교하면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일상생활의 변화가 됐고요. 또 관계는 지금까지는 만나서 함께 대화하는 것이지만 이런 문자와 영상 제작 어플로 추억 여행을 한다거나 또는 영상 제작으로 일상생활의 관계가 변화됐다고 말할 수 있겠죠. 즉 생활은 모든 게 이제 무인 발급기에서 문서를 발급하고 우리가 생활에 좀 편리되게 했지만 좀 인간적인 면이 조금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이 디지털은 선택이 아닌 이제는 필수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미래형 인간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슬기로운 사람을 호모 사피엔스라 하고요, 놀이를 잘하는 사람, 잘 놀 줄 아는 사람 호모 루덴스인데, 이제 디지털 시대는 호모 루덴스, 놀이를 잘 놀 줄 아는 사람, 그리고 호모 아카데미우스,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 그리고 손재진 사람 호모 하빌리스, 서 있는 사람은 호모 에렉투스, 이제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는 사람을 우리가 포노 사피엔스, 이제 미래형 인간은 호모 사피엔스에서 호모 루덴스, 포노 사피엔스로 변화되는 것이 미래형 인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디지털 대전환 시대라 말하는데, 이 디지털 대전환 시대란 우리가 한국형 뉴딜의 정책에도 발표됐습니다만 크게 4개의 영역과 12개의 부문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먼저 DNA, 데이터와 네트워크와 AI의 이런 부문이 있고요. 두 번째는 교육 인프라의 디지털로 전환되는 초등고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가 조성되고, 전국 대학이나 직업훈련기관 온라인 교육이 강화되는 교육 인프라가 디지털로 전환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SOC, 사회 간접 자원의 산업 육성도 우리가 이 디지털로 모든 게 다 대전환되는 이런 한국판 뉴딜 정책의 4개의 영역과 12개의 부문으로 나누어서 지금 디지털 대전환 정책을 정부에서도 진행하고 있죠. 우리가 디지털 대전환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사회 발전의 토대로 이 사물 인터넷이나 클라우드나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등의 기술 등을 사회 발전의 토대로 활용하는 것을 우리가 디지털 대전환 시대 또는 디지털 대전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디지털의 일상생활의 변화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오프라인의 가게나 또는 카드를 사용했던 우리 생활이 온라인 가게와 앱으로 결제하는 앱 결제가 이렇게 생활이 변화됐고요. 또 우리가 여행사나 패키지 여행, 그 다음에 현지 여행의 일상에서 여행 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거나 랜선 여행, 그리고 간접 여행을 우리가 변환되고 있죠. 우리가 디지털 대전환 시대는 크게 3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요. 먼저 산업의 경계가 파괴됐고, 둘째는 공간이 파괴되고, 세 번째는 세대가 파괴되는 이러한 시대입니다. 그러면 이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산업 경계가 파괴가 된 것은 산업을 융합시켜서 농업과 공업과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융합이 되는 그렇게 시대가 바뀌고요.
공간이 파괴된 것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혼합하는 온오프 블렌디드로 우리가 맞이해야 될 것 같고요. 세대 간에 파괴된 것은 세대 간의 융합을 통해서 우리가 이 대전환 시대를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산업의 융합, 온오프 블렌디드, 세대 간의 융합을 위해서는 먼저 창의력이 필요하고요. 산업의 융합을 필요해서는 온오프 블렌디드는 사고력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세대 간의 융합을 위해서는 감수성이 필요하다. 우리 창의력, 사고력, 이 감수성, 이 세 가지 영역이 우리 미래에 아주 중요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디지털 대전환 속에서 이것을 바로 아는 것이 바로 경쟁력이죠. 창의력과 사고력과 감수성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걸 아는 것이 바로 경쟁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리터러시라는 말은 어떤 문자화된 기록물을 통해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즉 문해력을 우리가 리터러시라고, 또 특히 더 나아가서 변화한 사회에서의 적응 대처하는 능력, 그러니까 한마디로 리터러시란 말은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디지털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이 디지털 세대에서는 반드시 디지털 리터러시가 필요한 능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디지털 세대를 나눠보면 1980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을 우리가 디지털 이민자 세대라고 말할 수 있죠.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옮겨가는 세대. 그리고 2000년 이전 1980년부터 2000년까지 태어난 사람들은 디지털 유목민입니다.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공존하는 세대. 이제는 2000년 이후,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대 세대들은 원래부터 디지털인 세대인 디지털 원주민의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디지털 이민자와 디지털 유목민과 디지털 원주민이 함께 공존하는 세대입니다. 미래는 어떤 역량이 필요하냐 하면, 미래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뿐만 아니라 변화와 불확실성 가운데도 행복한 삶을 주도하고 영유할 수 있는 역량, 아주 중요한 역량이죠. 변화와 불확실성 가운데서도 행복한 삶을 주도하고 영유할 수 있는 역량이 바로 미래에 필요한 역량이다. 그러면 디지털 미래 역량에는 우리가 변하는 시대 속에 6가지의 미래 역량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소통과 협업의 역량, 그리고 창의의 역량, 문제 해결의 역량, 세계 시민의 역량, 미래 사회 리터러시의 역량, 마지막 셀프 리더십의 역량, 이와 같은 6가지 역량이 미래에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디지털의 역량은 먼저 디지털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역량, 디지털 리터러시가 필요하다 그러는데요. 이 디지털을 이해하고 활용하려면 디지털 정보와 자료를 활용하고, 디지털 콘텐츠 창출과 표현이 가능하고, 디지털 소통과 협업이 가능하고, 컴퓨터적인 사고력이 필요하고, 정보 보호와 법규를 준수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32대 루즈벨트 대통령이 하신 말씀인데요. 교육은 국가를 만들 수는 없지만 교육이 없는 국가는 멸망한다. 즉 다시 말해서 교육은 국가 부흥의 초석이다. 이렇게 말하신 건데, 디지털 브랜딩 전문가인 시니어 PD 정용수는 이렇게 말해보겠습니다. 디지털을 안다고 나를 만들 수는 없지만 디지털을 모르면 나는 없다. 즉 디지털을 안다고 나를 만들 수는 없지만 디지털을 모르면 나는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디지털은 행복을 누리는 세상이다. 디지털을 누리고 즐길 수 있어야 행복을 우리가 누리는 세상이 되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지구라는 넓은 세상보다 더 넓은 손안의 세상으로 다가온 또 다른 우주의 이름은 디지털입니다. 여러분, 디지털의 세상을 함께 즐기면서 품격 있는 삶을 누려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제1강 우리 디지털 세상의 이해 이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디지털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키워서 풍요로운 삶을 누려봅시다. 감사합니다. 제2강에서 뵙겠습니다.